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0일 가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문재명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이른바 종전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종전선언은 이 말 자체가 가짜입니다. 종전은 전쟁을 끝낸다는 것인데, 전쟁을 끝내려면은 김정은이 할아버지의 남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 약속하고 국군포로 보내줘야 합니다. 핵무기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거 일체 요구하지 않고 문서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면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먹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사령부가 존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한미동맹이 해체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무는 자해극이고 이 반역적 이적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냉담한데 하도 졸라대니까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드디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전에 국정원장 했던 분이죠. 이 사람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합니까?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한국, 북한, 중국, 미국이 합의해야 되는데, 미국이 우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수단의 참가는 막지 않겠지만은 거기에 미국 관리들이 가는 것을 막고, 다른 자유세계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이 처지도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 서 실장은 지난 10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이른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밀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는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양재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고, 자주파로 불리는, 이 자주파라는 게 친북파라는 이야기인데, 자주파라고 불리는 박선훈 국정원 기조실장을 제1차장으로 내정한 것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논평가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종전선언은 외교적 연극이다, 평화 없이 평화선언 하나라는 요지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AEI,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선임 연구원인데, 이분이 이 기고문에서 폐부를 찌르는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발 보도들은 바이든 팀이 이 연극에 동조하는 것처럼 전하고 있고, 한국의 햇볕 정책 지지자들은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무언극과 같은 가상의 돌파구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해 줄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 Make believe breakthrough. 가상의 돌파구. 종전선언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드는 것처럼 환상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보장하자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지만은 남북 평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때도 종전선언 이야기가 14선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일으킨 게 김정일이었잖아요. 이 에브슈타트 씨는
종전선언 추진과 내년 3월 한국 대선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햇볕 정책 지지자들은 수년간 김정은을 세심하게 배려해왔지만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성과 없이 임기 말을 맞게 되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 지지율이 보수 성향의 상대 후보보다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할 경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사실상 버리게 되는 셈이다. 종전 파티를 벌이면서 어떻게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북한 핵무기를 압박하겠는가.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운동도 후퇴시킬 수 있다. 이게 누구 좋게 하기 위한 겁니까? 문재인은 지금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해코지를 해가지고 김정은을 편하게 하려는 이런 반역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에버슈타트 씨는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달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은 제국주의자로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보았자 북한은 이를 한미 양국이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다. 이 문서가 서명되는 즉시 유엔사는 북한의 오랜 바람대로 해체될 것이고 한미동맹은 미국에서 더 많은 금정의 도마에 오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무력한 상태이지만 종전선언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다시 일어서서 협박을 일삼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몰린 김정은을 살려주는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문재인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이재명은 평화파고 윤석열은 전쟁을 하자는 세력이다라고 선동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버슈타트 씨도 같은 이야기네요. 에버슈타트 씨는 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중국도 러시아도 대담해질 것이다. 이들이 북한의 대북 제재를 마음대로 위반하고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로비를 강화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적극적인 패배자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면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 일본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면서 독자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다른 동맹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명쾌하네요. 종전선언으로 득볼 사람은 문재인 정권, 중국, 북한, 러시아다. 손해볼 사람은 한국 국민과 일본, 미국이다.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퇴임을 앞두면은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정리해가지고 퇴임 후에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국가와 민족의 대못을 박으려는 이런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대선을 한 3개월 앞두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대화를 하고 만든 합의문이 14선언인데 그때 노무현과 김정일이가 나눈 대화록을 읽어보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차마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2012년 대선에서 대선 기간 중에 공개되어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는데 일조를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종속화시킬 수 있는 쇠기를 박겠다는 게 그 목적 아니었습니까? 또 다른 쇠기를 박아놓고 문재인도 또 다른 쇠기를 박아놓고 청와대를 떠날 것이다 는 생각이죠. 자, 이걸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한다 이야기하지 말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군포로 다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침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배상을 약속을 해야 된다. 핵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종전선언 반대라고 해야지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면은 평화의 회방자로 이렇게 몰릴 때 설명하는데 힘이 들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